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저 남부지방에선 아직도 많은 비가 또 내리고 있다죠. 정말 걱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극한 호우가 쏟아진 광주 도심 침수 현장에서 500여만 원에 든 돈봉투가 저렇게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 소방서 소속 박선홍 소방위가 어제 낮에 전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우수관 정리를 하다가 저거를 발견한 겁니다. 5만 원권 100장 등 총 543만 원의 현금. 와, CCTV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자, 돈주인 빨리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가보죠. 사진 보여주시죠. 자, 서울 광화문인데요. 가로수에 헬스장 광고를 걸어놓은 것도 불법이겠지만 사진이 너무 외설적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신 한지환님.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입니다. 정말 오래 살면요,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호선? 이게 뭡니까? 하신 이재민님. 32살에 형부랑 사별하고 혼자서 국수집 장사하면서 애들 훌륭하게 키운 우리 언니 노순이 오늘 칠순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노복희님. 자, 경북 의성 청로리의 김은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키즈 카페에서 쾅입니다. 자, 키즈 카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빙글빙글 회전근에 타면서 신나게 노는 아이. 그러다 풀썩 저렇게 그네에서 떨어졌는데요. 자, 아이가 몸을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머리를 쾅 모서리에 찍혔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아이의 이마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엄청난 상처가 저렇게 남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네가 푹신푹신한 소재 아닌가요? 왜 저런 상처가 난 거죠? 네,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 6.15 후에 세종시에 있는 한 키즈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들이 넘어져서 놀이기구의 얼굴을 박았는데 당시 기구에 이 폭신폭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날카로운 철심이 노출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 아이 얼굴에는 출혈이 심하게 났고요. 일반 봉합이 불가능한 부위여서 성형외과에서 전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거라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고 하고요. 현재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키즈카페 업주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과는 좀 했더라면 어떨까 싶은데, 자,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이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입니다. 키즈 카페에. 제보자가 다음 날 찾아가서 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놀이기구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날 또 가서 확인해 봤대요. 예. 그 철심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다시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흘린 피가 있는데 피조차 닦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놀이기구의 안전 상황을 양호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양호요? 양호하지 않는데 양호 표시가 돼 있는데 키즈 카페가 직원들이 임의로 저걸 하는 거지 무슨 뭐 정식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점검이. 그래서 더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종시청에서 점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서야 임시 테이프를 이제 감아가지고 운행 중인 상황으로 이제서야 조금 해결한 거고, 저건 사실 폐쇄하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제야 운행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빨리 좀 진짜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웃이 너무해. 참, 민폐 끝판왕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새벽마다 울리는 의문의 닭소리, 그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 자, 앞집마당에 보이는 저것, 닭장을 치고 양계장을 차려놨던 것. 아이고 참
참 근데 시골 인심 좀 야박하다. 아이 시골에서 닭 좀 키울 수 있지. 이걸 뭘 또 제보를 하셨어. 아 우리 피디님 이거 왜 골랐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시골에 양계장 차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아, 근데 이게 시골이 아니고 서울 서초구의 한복판입니다. 네, 이게 강남 서초구의 빌라가 밀집된 주택가에 사는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봄철부터 여름철에 새벽 4시 반부터 정오까지 이 닭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끊임없이 들려서 알아봤는데 제보자 앞집 단독주택에서 닭 3마리와 꽁 10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제보자가 참다 못하고 112에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앞집에서는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데 왜 그러냐, 아침 일찍 깨워줘도 문제냐 이렇게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또 앞집은 어머니가 닭을 키우는 낙으로 살고 계신다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복날이 지난 뒤로 이 닭 울음소리가 사라졌대요. 그 후로 작년 2024년에는 닭소리가 또 들리지 않다가 올해 5월이 되니까 다시 같은 집에서 닭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구청에도 민원을 넣어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청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라 경찰에서도 닭 울음소리가 이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봄부터 병아리를 키워서 이 초여름에 닭들이 다 크면 복날에 잡아먹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요. 복나무를 앞두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제 며칠만 되면 복날 옵니다. 그 소리 잦아들 것 같네요. 자, 더욱 충격적인 민폐왕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세차게 내리던 비가 멈춘 어제 오후 베란다에서 물을 저렇게 휙 바로 바로 아래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이만 해도 무려 10층!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분이나 저렇게 휙 쏟아내고 있었던 것. 교수님,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저기가 10층이면 최소 못해도 20m 이상인데 저기서 물을 뿌리면 행인들 어쩌라고? 그렇죠. 저걸 맞으면 그냥 물을 맞는 게 아니라 큰 무슨 돌덩이 맞는 것처럼 아플 수 있잖아요. 바로 어저께 비가 너무 많이 내렸던 날이에요. 그냥 비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저렇게 10층에서 이제 물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10층에 사시는 어떤 주민이 배수관이 아닌 베란다에다 저렇게 10분 동안이나 물을 퍼서 버린 건데 문제는 저기가 뭐 아무도 없거나 흙밖에 없거나 이런 모를까 인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고 또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저렇게 물을 버렸다고 하니 안전상으로도 너무 위험했고 정말 속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백허그 하다가 화들짝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내한했죠.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자, 최근 미국 공연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광판에 잡힌 두 남녀 백허그에 손깍지 끼고 아주 달달한 때 뽀뽀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광판 샷 잡히자 여성은 얼굴 가리고 남성은 갑자기 땅볼 파기 시전. 자, 이 모습을 본 콜드플레이의 보컬 헤이 맨, 둘이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라고 농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보컬 크리스 마틴이 뱉은 그 말 정답이었습니다. 네, 정답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미국 보스턴에 그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유명 밴드 이 콜드플레이의 콘서트 도중에 전광판에 이제 잡힌 화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 속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있고 여성은 남성의 손을 잡은 채 행복한 얼굴로 공연을 너무나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을 딱 전광판에 나오자 깜짝 놀라면서 즉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여성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뒤돌았고 남성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카메라를 피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팬들과 인사를 나누던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유 바람 우와 유 부끄러 이렇게 이제 농담을 던졌는데요. 이 영상이 SNS에 이제 빠르게 퍼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의 관계가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의 이 남성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슬하에 두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 실화인데요. 예전에 저희 동료가 가을 단풍객 스케치를 찍으러 북한산인가 거기 입구에 딱 가서 촬영을 하는데 어떤 양반이 오더니 찍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찍었어!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럴 때일수록 좀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면 넘어갈 일입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했죠.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면 저렇게 피하는 모습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놀랍게 이 두 사람은 같은 기업에 일하는 동료 사이입니다. 기업이 대단합니다. 가치가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짜리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 인터넷 기업입니다. 남성이 CEO고요. 여성은 최고 인사 책임자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걸린 상황이고요. 이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지금 SNS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알았다 이거죠. 꺼져라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이 불륜 의혹 지금 온라인 업계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고뭉치 여동생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1살 차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유난히 철부지인 동생은 어려서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술만 마시면 연락 두절에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등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래도 30대 돼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40살에 이혼한 뒤로는 다시 술을 즐겨 마시다가 결국엔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요. 차 끌고 나와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딱 걸렸다면서 면허 없는 거 걸릴까 봐 언니인 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동생은 어디 회원가입을 할 때 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종종 도용해서 스팸 문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그냥 놔두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따지니까 동생이 벌금 좀 주면 되지 않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왔어요. 이런 동생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네가 언니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데요.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곧 쉰을 앞두고도 여전히 철부진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마음 같아선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가족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간만에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이해하자는 자입니다. 야, 상이야, 너 언니잖아. 미우나 고우나 타의 그놈의 기집애한테 하나밖에 없는 언니야. 나중에 엄마 아빠 가시면 그래도 너한텐 개뿐이다. 응? 그놈의 기집애 아주 이번에 그냥 다리 몽둥이를 턱 분질러 놓고 정신 차리게 혼찌검 내고 한 번 더 기회 줘봐. 살아보니까 피가 아주 진하다. 물보다 진해 동그라미. 이럴 수가요. 다음 연 끊자는 자입니다. 어머머머, 상이 얘는 지가 무슨 콩쥐인 줄 알아. 야, 나이 40 넘어서도 다의 그놈의 기집애 그 모양 그걸로 살면 개조 불가야. 더군다나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지 언니를 팔았어요. 그딴 걸 동생이라고 뭘 믿고 살아. 고민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의절 안 하면 너 나중에 더 크게 당한다. X입니다. 평론가님. 일단 뭐 더 나아가서 연을 끊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 이게 나중에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또 신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이거 뭐 지금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더라도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 끊는 거 이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네, 경찰에 신고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그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사실 한번 봐주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을 끊는 게 사실 자매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할 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깊고 지금 거의 쉰이 다 됐는데 10대 때부터 이렇게 사고 뭉쳤는데 지금 뭐 무면허에 불법 운전에 음주운전에 뭐 개인정보 도용에 난리 났잖아요. 이 사람 반복한다의 99% 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으로 이거는 연을 끊는 건 모르겠지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뭐 저도 신고까지는 하긴 조금 적극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다음엔 또 다른 범죄라든지 또 다른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연을 끊든 경고를 하든 못하게 꼭 해야 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만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순간 제가 댓글 찾아놓은 거를 모르고 지워버렸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A+님,
저건 버릇이에요. 가족 청산하고 엄하게 벌받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리리님, 저거 제대로 신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림엘리님도 위험해요.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49%나 늘어난 1.1kg.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휴가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아무리 넣어봐라 내가 휴가가 나 쇼핑하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봐왔던 여학생은 최근 기말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알아봅니다. 자, 방금 보신 저 기간제 교사 역시나 무료로 했던 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등 이 관련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본인이 개인 과외를 하기도 했던 여학생의 1학년 담임을 맡은 2023년부터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시험지를 촬영해서 학생의 부모에게 넘겼고요. 그 대가로 건당 수백만 원씩 총 2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학교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자 같은 해 4월 중간고사 기간 때부터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시험 정보를 빼돌린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무단 침입을 했을 때 교내 경비 시스템이 오작동으로 울리면서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구속된 사람이 총 3명이죠. 그 부모하고 또 방금 보신 기간제 교사 그리고 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아, 굉장한 조력자였더라고요. 네.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실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행정실장은 당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이를 또 덮으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는 학교 측에 2024년부터 시험지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인쇄실 키와 교무실 비밀번호를 두 사람에게 유출했다고 자백도 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요. 기간제 교사의 지문이 학교 보안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둘 사이 금전 거래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행정실장의 진술을 범행 동기로 믿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반면에 기간제 교사가 지난 2월 퇴사한 이후에도 행정실장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경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남은 한 사람, 그 엄마, 학부모. 자, 보통 교수님, 네.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뭐 딸도 공범이다 이렇게 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다 안고 가겠다 뭐 그렇게 했겠죠. 네, 뭐 아무래도 잘못했지만 딸은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지를 가로챈 건 맞지만 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엄마는. 그런데 이제 시험지를 같이 훔친 그 기간제 교사가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딸 역시도 뭐 시험지를 훔친지는 몰랐지만 시험지가 똑같아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또 한 언론사에 따르면은
그냥 딸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중간고사 문제하고 엄마가 가져온 시험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좀 너무 이상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왜 똑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종이 프린트된 시험지를 받았고 나중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받았다라는 지금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아직 정확한 진술 뭐 어떤 것이 정말 팩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경찰은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도 모든 진술과 정황상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 지난 4일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출된 시험지는 다른 날 보는 시험 과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유출된 시험지 없이 시험을 본 이 학생 성적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학 40점. 자, 학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마음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측으로 이번에 몸이 안 좋다고 학생이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원래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에 참 뭔가 자료를 좀 얻으려고 들어왔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일단은 뭐 좋지 않은 걸로 끝났지만 이제까지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자, 전교 1등 내내 네. 지금 이 학교가 경북 안동에 전교생 그 학년의 학생 수가 40여 명밖에 안 되는 되게 소수 정예들만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수학 40점? 많이 힘들죠. 그렇게 받기 어려운데 일단은 혹시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성적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또 유출하려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만 범행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따져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7차례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시험이나 듣기평가 있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했었는데 못 들어간 날, 실패한 날 점수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수학은 40점이고요. 윤리는 조금 나아요. 80점. 그렇게 됐고 원래 대부분 만점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린 애가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놀랍기도 하고 올해까지 작년부터 7차례 대부분 시험하고 딱 직전이나 전날, 3일 전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줄곧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내내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그 엄마와 기간제 교사의 그 시험지 절도가 미수에 그쳤던 그날 시험에서 저런 성적을 받고 또 이게 고1 때부터 이렇게 했었다 하니 그동안 이 친구가 받았던 점수 과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게다가 7번이나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의 실력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현실을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뭐 안타깝지만 또 동시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학부모님 중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성적 다 가짜였던 거 아니냐. 밤새우면서 공부한 내 딸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성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남편 의사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아이를 의대 보내려고 이렇게 무리한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아빠가 의사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실력이 안 되는 애를 이렇게 좀 전교 1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 같고요. 경북교육청은 지금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보안 긴급 점검, 시험관리 매뉴얼 개정,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고요. 또 학교를 감사를 벌인 후에 학교에서는 심리 상담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북교육청에서 그 3학년 성적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은 빵점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교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경기도 어느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데 원정을 와서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게 일단 두 사람의 인연을 살펴보면요. 2020년에 딸이 중학생 시절일 때부터 개인 과외를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개인 기간제 교사로 발령이 났는데 그러면 개인 과외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외를 맡긴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후 2023년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담임으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 퇴직한 이후에는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구속이 됐는데 사건 반장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 해당 교사가 최근까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었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구속이 된 거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되니까 입시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해서 각각 불법 개인 과외를 맡기고 또 실행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경북 울진에서도 지난 4월에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4월 이제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의 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학교에 이제 재학생들이 인터넷상에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이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사건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께 발생을 했는데요. 고3 남학생이 복면을 쓰고 배수관을 타고 2층 교무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이 곧바로 학생이 도망을 쳤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3일 뒤에 학생 신원을 특정해 붙잡혔는데 이 남학생은 아무래도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진 못했고 시험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이 범행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후 남학생은 자퇴를 했고요.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고요. 학교는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제출해서 중간고사를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3짜리가 시험지 훔치려고 학교에 복면 쓰고 배수관 타고 올라갔답니다. 공부를 좀 그 연구를 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공부 못해도 되진 않지만 아마 되나요? 하여튼 저렇게 하는 게 범죄고요. 더 나빠집니다. 시험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좀 많이 주우면 좋긴 한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범죄 저지르고 살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내가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이다. 한 남성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길거리, 공원, 건물 곳곳을 오가며 노상방뇨를 일삼고 심지어 그 모습을 자랑하듯 SNS에 영상까지 버젓이 올리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최영진 평론가님, 진짜 제가 요즘 매번 하는 소리인데요. 날씨가 더우면 저런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출몰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이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남성의 SNS에는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이라는 계정명이 적혀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오줌 싸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멘트까지 적어놨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본인이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자신의 시선에서 1인칭의 시선에서 직접 촬영한 것들인데 너무 충격적인 건요. 단순히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낮 시간에 공사장으로 추정되는 텅 빈 건물 안에 들어가서 비틀거리듯이 갈짓자로 몸을 막 움직이면서 노상방뇨하거나요. 지하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맨 위에 올라가서 계단을 향해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게다가 밤 늦은 시간으로 보이는 때에 편의점 유리창문을 향해 마치 도배하듯이 노상방뇨를 하고요. 공중 화장실 세면대는 물론 남자 화장실 내부 여러 곳에 노상방뇨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일단 식사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이걸 하자마자 또 이렇게 유튜브 동접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인데.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촬영을 직접 하면서 뭐 여기도 누고 저기도 누고 여기도 누고 계속 막 모션 취하면서 누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소변을 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런 행동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인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왜 뭐냐면 어디에 소변을 보냐면 사람들의 손이 닿거나 신체 닿는 곳에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벤치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에 오줌을 또 누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에 딱 오줌을 또 누기도 하고요. 운동기구, 벤치 같은 데 노상 방뇨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일 청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소변 발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만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일단 궁금하시긴 하잖아요. 예? 저도 궁금해요. 저희가 영상 속에 저 남성과 연락이 닿아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국민성 개조? 자,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이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왜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이 다 소극적이에요. 평소에도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지하철에 뭐 노약자석이 있다. 노약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시간인데 비워두고 이런 게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줌을 싸는 이런 행위는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를 없애기 위한.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거, 이제 맥시멈 극단적인 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조금 극단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성을 좀 개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거는 저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굳이 분석하고 싶으시진 않으시죠? 네, 뭐 심리 분석하고 싶지 않고 저 영상도 보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본다면 일단은 저 정도 되면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국민성 개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지적인 문제가 없나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인지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격 장애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정말 옳은 일로 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반사회적 장애의 모습, 사회적인 규범을 완전히 어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 드러나죠. 본인은 인정을 안 하시겠죠, 제 얘기를. 그다음에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정 성격도 많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나르시스틱 사고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국민성 개조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공권력을 비꼬는 듯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남성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계단에 노상 방뇨를 하다가요. 카메라를 뒤편에 있는 경찰차 쪽으로 돌려서 비추고서는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노상 방뇨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걸린 적도 있지만 말로 잘 설명 없이 별탈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남성은 해당 계단 아래에 비치되어 있던 식용유 통들의 노상 방뇨를 하기도 했는데 해당 매장에 이 노상 방뇨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모르는 일이다. 사용 전 식재료들은 매장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제 우리는 가위 소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좀 더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이 사람이 영상을 이제 비활성화를 했었는데 최근에 재개를 했는데 하나 영상이 지금 삭제됐는데 이게 뭐냐면 경찰차에 지금 나왔던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경찰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지각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죄가 될 듯 말 듯한데요. 요 영상은 사진 삭제를 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게 될 수가 있고요. 재물손괴죄 같은 것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음란죄는 지금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처벌 이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가 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변호사님. 그렇게 보여요. 카메라 보시고 네.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집에서 누세요. 소변은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세요. 정상적인 변기에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뭘 개조한다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세 어른 간의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남녀는 한 여성을 향해 거칠게 몰아붙이는데요. 그 옆엔 어린아이까지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일은 말이죠. 한 주민이 새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위층에 어떤 그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냄새도 막 이제 막 집에 배고 그런데다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재떨이 대신에 이렇게 뽕초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쪽지를 썼어요. 아래측 주민입니다. 베란다 흡연으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롤케이크도 같이 선물로 딱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케이크와 쪽지 그대로 이 사연자 집 앞에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려줬다는 건, 자,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위층 주민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가 위층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의 딸이 이 사연자의 아들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건데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자 사연자는 그래도 같은 반 학부모인데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에 용기를 내서 먼저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근데 위층 여성은 좀 누가 봐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네 하면서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도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연자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좀 빨리 긴급히 학교로 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그 위층의 딸이 싸운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고야. 싸우는데 아들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여자아이가 자꾸 지우개가루 뭉쳐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거 기분 나빠요. 예. 그 머리에 계속 던졌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척 이렇게 하다가 귀에 대고 악!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제 웃으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겨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예. 공을 잘못 차는 바람에 구경하던 위층 여자아이의 어깨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은 이제 곧장 달려가서 미안해 했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위층 여자는 이건 명백한 폭행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고 고소도 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진짜 학폭위가 열렸어요? 자, 열리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사연자 가서 일단 실수도 어쨌든 간에 공을 찬 건 사실이고 맞은 사람한테 그 맞은 여자애한테 사과도 하겠다. 세탁비도 물어주겠다.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위층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나도 돈 줄 테니까 공 찰까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딸이 당한 만큼 돌려줄까? 네, 돈 주고 찰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폭위가 열렸고요. 결국은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실수다. 이거 공찬 거 일부러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애가 평소에 이 사연자 아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학폭에서 뭐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 증언을 해줬구나.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이 오히려 사연자한테 혹시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 제기하시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7살 아이들인데 그냥 넘어가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사연자가 이 아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위층 부부가 같이 내려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위층 여성이 그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는 다른 학부모들 매수하니까 좋냐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연자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헛소리하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위층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너 같은 애들 내가 잘 밟아. 나 일진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네, 아래층 엄마한테. 네, 이제 그래서 사연자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위층 여자가
사연자 어깨를 이제는 툭툭 치면서 나 법이고 뭐고 안 무섭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나 일진 출신이야가 뭐 자랑이야. 왜 나와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학부모들 대화가 정말 맞는가라는 귀가 정말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7살 아이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일진이야 뭐 이런 얘기도 이 아이가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먼저 집으로 막 보내려고 했어요. 아이 듣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 위층 남자, 그러니까 위층의 그 아이의 아빠까지 합세해서 이 아들한테 네가 내 딸 때렸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네 실수라고 했다면서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안 배웠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아이한테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가 막 사색이 됐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서 아이를 막 해가지고 집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야. 막 보니까 지금 저 사파 보듯이 막 온몸이 문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겁도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서 남편까지 와서 2대2 싸움이 된 겁니다. 아니, 남편도 좀 무서웠겠다. 오라고 하니까 내 아내가 막 SOS를 치니까 가긴 갔는데 딱 가니까 위층 남자 막 문신 막 이렇게 돼 있고. 자, 결국 아파트 놀이터에서 두 부부 간의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위층 여자 역의 박상희 교수, 위층 남자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사연자 남편 최형진 평론가.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니 당신들 뭐야? 아니, 깡패도 아니고 2대1로 사람을 괴롭혀? 당신 뭐 좀 돼? 나 왕년에 껌 좀 씹었거든. 나 일진 출신이라고. 일진? 일진? 아니 그게 뭐 자랑이야? 아니 껌 좀 씹었는데 뭐 어쩌거라고. 참 반말하네 이게. 야, 니는 교육이나 잘 시키라. 공을 확 차가지고 지 맘대로 차가가 우리 아를 때리고 극하노. 확 때리고 확. 그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따님이 저희 아들 괴롭힌 거 기억이 안 나세요? 야, 이거 웃기고 있네. 이게 반 애들 그 다 매수해가지고 네 연기 좀 하대. 집안 내력인 갑네. 잘하대.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일진 출신이잖아. 그냥 한 방에 확 정리해줄게. 야, 이거 진짜 박 변호사님 예전에 혹시 일진 출신이었어요? 아니에요. 공부하셨죠? 네, 공부를 했습니다. 예. 최영진 평론가님. 예. 왠지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위층에서 쿵쿵 드르르 이상한 소음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일부러 발을 구르는 듯한 이 발망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들린 거예요. 사연자 가족은 열흘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사연자 부부는 나름 천장을 치면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항의도 해봤지만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불러봤지만 이 경찰은 위층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은 그냥 우리 이사 나가자라면서 사연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전학까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오래 살던 집을 떠나고 우리가 떠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층간소음이 가장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건 보면 일반적인 층간소음도 아니에요. 보복성 층간소음에 해당하는데 입증에 문제가 아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안 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층간소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보복을 했을 때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뭐 증거를 모아야 되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래층 이 사연자 남편분도 문신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일리가 있는 얘기세요. 왜냐하면 일리가 있다고요? 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되게 심각한데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해요. 이 나이에 너무 미성숙하고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나 일진 출신이거든. 이게 뭐 조폭 출신도 아니고 일진 출신이라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나 사실 옛날에는 일진 출신이거든. 이 얘기는 지금 나는 힘이 없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서 사실은 내가 세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세게 못 나올 확률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살기가 너무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아주 대화나 뭐 정서적인 공감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세게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더러워서 피하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이 댓글을 잠깐 봤는데
그 위층 사람의 위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그러시네요. 네, 댓글도 좀 더 보겠습니다. 핑크스완님, 개념 없는 학부모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 유치합니다. 나이도 먹었고 아이도 있는 부모면서 저런 행동을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벽을 뚫고 식당 안으로 저 사람 어떻게 돌진하는데요. 죽어? 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식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낸 범인은 약 20분 전에 이 식당에서 쫓겨났던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쫓겨나요? 네, 조금 전 식당 안의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분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와서 주먹을 휘두르죠. 이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뒤엉킨 남성들 때문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식당 주인이 남성을 내쫓았고 근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한 겁니다. 사고로 낸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적한 사무실 안입니다. 야근 중인 여성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남성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남성은 사무실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성이 다시 업무에 진짜 깜짝이야. 갑자기 냉장고가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진짜 놀랐잖아. 엄청난 충격에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요. 떨어진 문짝이 이렇게 나뒹굽니다. 왜? 자, 이 깜짝 놀란 직원들 양쪽 길을 막고 어리둥절한 이런 표정이죠. 곧이어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 안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얼른 좀 새 냉장고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한국산 냉장고 쓰세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바위 위에 아이와 성인 남성이 서 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우물쭈물 한참을 망설이고 있죠. 설마. 남성이 아이를 바위 아래로 바로 던져버립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물에 빠진 아이는 열심히 팔을 휘저으면서 물 위로 또 올라왔고요. 뛰어서 남성도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물에 던진 이 남성. 누구? father,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빠? 살짝 웃으면서 아들에게 다가가서 엄지척을 이렇게 지켜세워 줍니다. 왜? 자, 이들은 9년째 세계 여행 중인 가족입니다. 아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던 중이었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아빠의 교육 방침을 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심하죠? 예, 교수님 딱 잘라서 한마디. 근데 우리 남편이 저런 적이 있어갖고 제가 진짜 스키장에서 맨 위에 올라가지고 앱으로 내려가라 그래갖고 제가 10년째 구박하고 방송사고. 자, 마지막 이어갑니다. 예, 방송사고. 네, 이제 보겠습니다. 우간다의 야생동물원인데요. 예. 수컷 고릴라 한 마리가 여성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이 당황한 여성이 빼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또 다른 고릴라가 이렇게 오는데요. 네, 근데 이 고릴라의 목표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컷 고릴라가 여성의 머리카락 놓으니까 곧바로 수컷 고릴라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는데요. 왜 싸워? 네, 실제로 고릴라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 앞에서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아버린 수컷 고릴라가 과연 용서를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야, 질투. 자,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